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다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은 바닥 면적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락은 용적률 산정할 때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락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 등의 산정 방법 1항 3호 바닥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 면적 구하는 방법은 전에 동영상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라목을 보겠습니다. 승강기 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슛, 설비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의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용적률 산정할 때 다락은 빠집니다. 자, 아까 다락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다락이란 층고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층고가 1.5m 미만인 경우에 다락에 해당이 되고, 경사지붕일 경우 층고가 1.8m 미만인 것만 다락에 해당이 됩니다. 경사지붕, 이 경우는 박공지붕인데요. 이것도 경사지붕이고 또 한쪽으로 경사진 지붕도 경사지붕입니다. 이 경우도 가중평균 높이가 층고가 되겠습니다. 가중평균 높이가 경사지붕은 1.8m, 평지붕은 1.5m. 평지붕에서는 다락에서 이렇게 허리를 펴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사지붕에서는 가중평균 층고가 1.8m 미만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아마 2m 이상도 층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의 경우, 특히 박공지붕의 경우에는 허리를 펴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을 하나의 층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공지붕의 경우 다락이 있을 때에는 한 개 층을 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지가 100평이고 허용 용적률이 4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용적률 구하는 방법은 전 시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개 층을 건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허용 용적률이 40%라면 몇 층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40평입니다. 그런데 다락은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층 40평, 다락 40평 이렇게 건축을 해도 허용 용적률을 넘지가 않습니다. 적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층 40평, 다락 40평, 80평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락이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80평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80%가 되기 때문에 허용 용적률이 40%라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1층만 바닥 면적에 포함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1층 40평, 다락 40평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경사지붕, 특히 박공지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지붕에서는 우리가 방수 측면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는 누수의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평지붕에서는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고 중간에 뭐 좀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장기적으로 물이 고이기 때문에 누수가 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박공 지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면 지붕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밑으로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누수의 우려가 없는 누수에 유리한 형태입니다. 또 하나 적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지붕에서는 눈이 내리면 그대로 쌓여버립니다. 그래서 지붕이 받아야 되는 적설 하중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경사 지붕의 경우 일정 높이의 눈이 쌓이면 눈의 무게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이 받는 적설의 하중 스트레스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박공 지붕이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평지붕보다는 박공 지붕 형태 혹은 한쪽 면으로 경사진 이런 지붕 형태가 미적으로 더 보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 지붕에서 다락의 층고를 더 높게 설정한 이유도 자연스럽게 경사진 지붕 형태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량목 구조로 단독주택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평지붕보다는 박공지붕이나 한쪽 면이 경사진 지붕 형태가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다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